안녕하십니까?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수도권의 행정구역의 개편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 힘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역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서울 편입의 문제뿐 아니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의 분도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 시민들의 뜻을 따라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 두 가지는 양립 가능한 것이고 모두가 해당 지역 시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뜻에 맞춰서 저희는 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임하는 입장은 단 하나입니다.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시민 편의만 보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출판 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 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이 될 것이고 반대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 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해내겠습니다. 과거 이런 논의가 있다가 흐지부지 되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진짜 할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부의 생활 공약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공약들이 사실 이론은 아닌 것이 우리는 이미 이런 중요 정치 개혁 공약들을 발표하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전액 반납, 이 두 가지는 입법과 총선의 공천 조건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총선의 공천 조건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관위에서 그렇게 발표했죠. 귀책, 재보궐선거 시 공천 안 하기. 그리고 그것도 이번에 바로 있을 지방에서 있는 재보궐선거에서 저희가 공천하지 않는 것으로 즉각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의 50명 감축,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치개혁 그리고 특권 포기 공약의 시리즈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싶고 국민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절실히 그렇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우리는 이 정치개혁과 특권 포기를 진짜로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그런 여론조사 하시는 곳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 정치개혁 5가지 특권 포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그렇고 저희는 계속 찾아서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한번 이루어져 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번 총선은 이재명 대표 피습 음모론을 무기삼아 치르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작은 일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공식 석상을 통해 증거인멸, 사건 축소 등을 주장하더니 의원들과 보좌진까지 동원해 선동 구호를 외치며 언론의 관심을 끄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향이 일어나지 않자 급기야 법으로 펜으로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한다며 한 개인의 범죄 행위를 마치 정치 탄압인 것처럼 교묘한 프레이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사건 당시에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고 영상까지 촬영되었는데 증거 수집 후 현장을 물청소한 걸 두고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하는 것부터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비합리적 억지였습니다. 야당 대표의 신변에 일어난 충격적인 범죄 행위에 놀란 마음은 우리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다소 격앙된 목소리와 억측도 이해하려 애써 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고 나서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21대 국회 내내 지겹게 반복되어 온 모습 그대로입니다. 국민들께서 업무론에 큰 관심을 주고 있지 않는 이유도 계속 반복되어 온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 가짜뉴스와 억측을 기반으로 한 국민 선동의 연장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결과에 사과하지도 않는 의혹 제기가 반복되어 왔는데 이쯤 되면 국민들께서 피로감에다 염증을 내는 것도 당연합니다. 음모론도 가끔 한두 번이지 이 정도로 자주 들고 나오면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선거는 혁신적인 공천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공약, 총선에 임하는 정당의 개혁 의지를 무기로 치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다고 음모론을 들고 나와봐야 눈 가리고 아웅이지 국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음모론에 쏟을 당력이 있으면 특권 내려놓기 등 당내 개혁에 좀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는 전쟁 위협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새해 들어 북한은 이게 흔히 아님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 5일에서 7일까지 서해 NLL 인근에 해안포 사격을 하더니 14일에는 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한 범민영은 북측본부, 조평통 등 남북 대화와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기구들을 폐지하고 우리 민족끼리와 같은 대남 선정용 웹사이트들과 대남 국영 라디오 평양방송도 중단했습니다. 나아가 김정은은 15일 최고인문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적대적 호전적 노선을 확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해 편입시키는 문제도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김일성이 세운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삭제하고 김정일이 만든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하라고 지시하는 등 선대 유산까지 건드렸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전대미문의 수준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한의 4월 총선을 바라보며 대남 초강경 노선 채택의 책임을 남한 정부에 전가해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11월 대선을 바라보며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얻고 체제 보장을 받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큰 목적 외에도 지난해 12월 26일 여객열차의 전복 사고로 상급한 간부만 살고 일반 주민 수백 명이 사망하면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이러한 내부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도발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강화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확장 억제의 강화, 경계의 강화, 그리고 북한의 심리전에 맞선 단결입니다.
하지만 어제 당무에 복귀한 민주당 대표의 북한 관련 발언은 국민의 우려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북한 군사정권의 도발과 초강경 발언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의 말도 하지 않고 긴장의 책임을 은근슬쩍 윤석열 정부에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핵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북한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행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확장 억제 능력의 강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북한 도발 때마다 오히려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린다면 이는 북한의 핵에 관한 남남 갈등과 내부 분열 시도에 휘둘려 적극 동조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제발 대한민국의 정당답게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심리전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내일을 위한 공약을 국민 택배라는 이름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정책을 주문이라는 형태로 받아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면 공약,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을 제작해서 배송해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당 정책위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민 플러스 공약대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정책 주문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공약대전 접수를 마감한 후에도 많은 분들께서 국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문의를 해 오셨습니다. 이에 공약개발본부에서 국민들이 언제라도 국민 택배에 주문하실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주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동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 홈페이지에서도 국민 택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기간에도 많은 실제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 낳고 살만한 세상, 아이를 기르는 부모로 살아가는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로 기억되는 세상, 우리가 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대한민국이 더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에 저희는 주목을 했고, 택배 서비스 우선순위 1위로 치열한 토론 끝에 결정하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모두 행복할 수 있게 하는 일, 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우리 국민의힘 국민택배 1호 상품으로 제작했습니다. 정책 배송은 제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배송기사를 특별히 한동훈 위원장으로 배정하였습니다. 한동훈 기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오후 4시에 중소기업 1가정 양립을 주문한 스타트업 휴레이 포지티브에 정확하게 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임무인 만큼 별점을 잘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잘 받아오겠습니다.